우리가 기억하는 당 태종 이세민은 동아시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걸어온 길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잔혹한 피해 기록으로 가득했죠. 과연 한 인간이 황관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고 그 결정들이 어떻게 그의 삶과 당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업적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과 황제의 자리가 가진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그리고 그 속에서 고뇌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세민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먼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가 등장하기 전 중국 대륙은 수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은 황제의 자리를 향한 끝없는 욕망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양제는 아버지인 문제와 형을 제거하며 황위에 올랐습니다. 깊은 밤, 궁궐의 어둠 속에서 독이 든 술잔이 오가고 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순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황제의 자리를 향한 욕망이 얼마나 잔혹한 결말을 불러올 수 있는지 섬뜩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원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으로 다가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운하 건설 현장에서는 수많은 백성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져갔습니다. 강제로 징집된 백성들은 가족의 품을 떠나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렸죠. 또한 세 차례에 걸친 고구려 원정에서는 셀 수 없는 병사들이 차가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드넓은 만주벌판은 병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젊은이들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거대한 제국은 황제의 끝없는 야망과 과도한 욕심 속에서 점차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수나라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밀란과 반란으로 얼룩지며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황제의 자리가 불러온 피의 서막은 한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역사를 써 내려갔던 거죠.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반란군의 함성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수나라의 찬란했던 영광이 이제는 한낱 과거의 유물로 전락했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제국을 꿈꾸는 영웅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혼돈의 끝에서 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질서는 피를 부르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수나라가 점차 무너져 내리면서 사방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이들이 마치 솟아나는 새싹처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빛을 발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훗날 당나라를 건국하게 될 당 고조 이연이었습니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들에게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과감히 군사를 일으켰고 드디어 새로운 제국의 태동을 알리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거죠. 특히 그의 둘째 아들인 이세민은 아버지의 곁에서 그야말로 혁혁한 공로를 세우며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전장을 누비며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으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그 탁월한 리더십과 지략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고통받던 백성들에게까지 깊은 신뢰와 존경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세민은 단순한 무장을 넘어 당나라 건국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었으니 그의 존재감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모두의 희망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창업의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이 세워진 당나라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피의 서막이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자리를 둘러싼 이연의 세 아들 태자 이건성과 둘째 이세민, 그리고 셋째 이원길 간의 형제 간 갈등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엉키고 설키듯 이들 삼형제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하고 위태롭게 꼬여만 갔으니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의심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죠.
태자 이건성은 장자로서의 정통성과 오랜 기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황위를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반면 이세민은 당나라 건국 과정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적 공로와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으니 그의 존재감은 태자에게 큰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원길 또한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두 형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니 이들의 관계는 마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이 위태로웠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번뜩이며 서로를 향하고 있었죠. 세 형제는 각자의 편에 설 관료들과 장수들을 포섭하며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였고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 제거하려는 음모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독이 든 술잔이 오가거나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심지어 서로에게 불리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황제의 신임을 잃게 하려는 비열한 책략까지 서슴지 않았으니 궁궐안은 마치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늪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암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당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끝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잔혹한 형제들의 싸움은 새로 태어난 당나라에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역사는 이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끝을 향해 역사의 수레바퀴가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고 있었죠. 태자 이건성과 셋째 이원길은 이세민의 존재감이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세민이 거느린 강력한 군사력과 백성들의 지지, 그리고 당나라 건국에 세운 혁혁한 공로를 끊임없이 경계하며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인 책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안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으로 인해 점차 냉혹한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었던 거죠. 태자 이건성은 자신의 동생 이원길과 굳건한 동맹을 맺고 이세민을 향한 압박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황제 이연에게 이세민을 험담하고 그의 세력을 약화시킬 방안을 끊임없이 건의했죠. 이세민이 거느린 정예 병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도록 황제를 설득하거나 심지어 그의 충직한 장수들을 영모제로 몰아 제거하려는 잔혹한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세민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위협 속에서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과 측근들의 안위마저 위태로워지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세민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몬 사건은 바로 독이 든 술잔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자 이건성은 이세민을 연회에 초대하여 독이 섞인 술을 건넸고 이를 마신 이세민은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며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전해집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세민은 이제 형제들의 암투가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살해 시도로까지 이어졌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충신들은 물론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가 먼저 나서서 이 지긋지긋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기원 후 626년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역사는 이 날을 현무문의 변이라 기록했죠. 이세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사를 함께할 충직한 장수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황궁의 북문인 현무문 밖에 은밀히 매복했습니다. 태자 이건성과 이원길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뀔지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 현무문을 지나 궁궐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잔혹한 운명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문이 열리고 두 형제가 말에 올라 현무문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매복해 있던 이세민의 군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활시위가 당겨지고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죠. 이세민은 주저없이 직접 활을 들어 태자 이건성을 향해 쏘았습니다. 그의 화살은 정확히 이건성의 심장을 꿰뚫었고 피가 솟구치며 이건성은 말에서 떨어져 싸늘한 주검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 이원길은 형의 죽음에 경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세민의 장수들에게 붙잡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피로 물든 현무문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황궁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고 이세민은 피 묻은 손으로 황궁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연을 찾아가 자신의 결단을 알렸죠. 아들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전해 들은 황제 이연은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세운 당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남은 아들의 피 묻은 얼굴이었으니까요. 결국 이연은 이세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에게 황위 계승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민은 형과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며 피로 얼룩진 길을 걸어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현무문의 변은 단순히 황실 내부의 권력 다툼을 넘어 당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현무문의 변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지나간 후 이세민은 마침내 당나라의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피로 물든 권좌에 오른 그의 앞에는 과연 어떤 길이 펼쳐졌을까요? 역사는 놀랍게도 그를 당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제거하는 잔혹한 패륜을 저지른 그가 어떻게 그토록 빛나는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이 역설적인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죠. 황제의 자리에 앉은 이세민은 이전에 냉혹하고 권력에 굶주린 모습과는 사뭇 다른 통치자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독한 성장통을 겪고 완전히 다른 인물로 거듭난 것처럼 말이죠. 그는 백성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원한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신하 위진과의 관계는 이세민의 열린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전해집니다. 황제가 되기 전부터 이세민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직언했던 위징을 그는 오히려 자신의 곁에 두고 그의 충언을 귀 기울여 들었죠. 마치 깨끗한 거울이 얼굴에 티끌을 비춰주듯 위징의 따끔한 조언은 이세민이 자만에 빠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황제는 신하의 직언을 받아들이고 신하는 황제에게 두려움 없이 간언하는 이러한 관계는 정관의 치를 가능케 한 핵심 동력이었을 겁니다. 이세민의 치세는 정관의 치라 불리며 당나라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번영했던 황금기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지나친 부역을 줄여 농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 수나라 양제가 무리한 토목공사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또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하여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질서를 확고히 세웠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당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장안성은 세계 각국의 문물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대도시로 성장했고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공존하는 개방적인 사회가 형성되었죠. 대외적으로도 이세민은 뛰어난 외교적 감각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안정시켰습니다. 돌거를 정벌하여 동아시아의 패권을 확고히 했고 고구려와의 관계에서도 신중하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당나라의 국위를 드높였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그의 덕치 아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을 쟁취했지만 이세민은 그 권력을 오직 백성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 잔혹한 과정을 통해 얻은 뼈아픈 깨달음이 그를 더욱 현명하고 신중한 군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황제의 자리가 가진 역설적인 무게, 즉 피로 얻은 권력이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지혜를 요구한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체득했던 것이죠. 결국 현무문의 변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은 당나라의 황금기를 여는 아이러니한 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세민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과연 그의 잔혹한 선택은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에서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함과
리더가 짊어져야 할 무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군요. 잔혹한 권력투쟁이 결과가 때로는 이대한 업적의 초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여운과 함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